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QL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이제 드디어 메모장 만들기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메모장의 내용을 이제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할까요? 근데 메모는 이제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작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지만, 만약에 이제 네이버의 회사 사원이 되거나, 어떤 큰 기업의 사원이 됐는데, 어떤 걸 잘못 건드려서 고객 데이터를 다 날려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나게 큰일이잖아요. 그만큼 데이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어디서 하냐면, 이제 저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시켜서 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시키면 뭐합니까? 이런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불러오거나, 이런 걸 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저희가 이제 SQL인데,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작은 프로그램들이고, 그렇게 저희가 판매를 위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왜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드시거나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실 거라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이걸 한 학기에 이제 3학점으로 듣는 수업일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SQL도, 저희는 그냥 데이터를 다루는 정도만 배울 것이고, 조인이라든지, 트랜잭션, 롤백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희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이란 Structured Query Language로서 이제 구조화된 지리 언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즉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질의를 한다는 거죠. 물어본다는 거죠. 뭐 있냐 아니면 내가 이걸 저장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란 관리 시스템 내용을 좀 빼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 표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non-SQL이라고 해가지고 몽고DB 같이 관계형이 아닌 표의 형태가 아닌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있지만 저희는 표를 이용하도록 할 건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곳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만들고, 오라클, 대표적인 회사가 오라클인데, 오라클에서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회사나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지만, 저희는 포스트그레스 SQL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게 무료 SQL이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포스트그레스 SQL을 사용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엣지를 들어가서 포스트그레스 웹 입력하시면 이제 딱 뜨고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이제 운영체제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저는 윈도우 11 11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셔서 다운로드 인스톨러 이거를 최신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설치되고 있고요. 이제 포스트그레스 SQL 설치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설치 마법사를 켰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시고 넥스트 눌러주시고 그냥 다 넥스트 눌러주시고 네, 여기에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비밀번호를 걸 건데요. 근데 이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뭐 큰일 나는 문제다 보니까 물론 그래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해커 얘기를 좀 꺼내야 되는데 해커들이 가장 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유명한 연구소들 같은 곳에서 기밀 자료를 빼와서 뭐 그걸 팔아먹어도 되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리고 그거를 제가 뭐 잘 모르지만 그걸 잘 보완해주고 있겠죠. 털리지 않게. 하지만 이제 해커들은 그런 걸 잘 노리지 않고 뭐 노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털러 오세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고 뭐 이메일 같은 것과 뭐 전화번호 같은 것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뚫으러 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켜주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걸어줘서 저희가 그 해커들을 들어오는데 살짝 방해가 되게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건 중요한데 이제 저는 여러분만 아시는 그런 패스워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넥스트. 포트 번호인데 방금은 저희가 그러니까 포트라는 게 어떤 인터넷에 어떤 구멍으로 들어오겠다는 걸 지정해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포트는 되게 일반적으로 5432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주시고 다음 로켈은 뭐 이거는 코리아가 있습니다. 이 코리안으로 해주시고 다음 넥스트. 이건 설치를 어떻게 해줄 거라는 얘기인데 그냥 넥스트 해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이제 설치를 합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그럼 직접 한번 SQL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SQL 쉘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SQL 쉘. 저는 지금 이제 윈도우 11이라서 윈도우 터미널을 열린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윈도우 10을 쓰시거나 뭐 다른 걸 쓰시면 아마 cmd 커맨드로 열릴 겁니다. 이제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엔터 치시고 그냥 다 엔터 다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암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비밀번호로 정해놓으신 그걸로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입력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원래 안 나옵니다. 네,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처음에는 뭐 물론 처음에 어떤 분들은 뭐 자기 별명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꼭 대문자로 해야 되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다 소문자로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C 언어나 이런 다른 언어들은 대소문자, 그러니까 대소문자를 좀 가리는데 얘는 안 가려요, 그런 걸. 하지만 기본 입력 값은 뭐냐면은 소문자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대문자 입력을 하시거나 뭐 띄어쓰기 입력을 하시거나 그러실 때는 이런 식으로 따옴표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에 세미콜론 입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엔터를 치시면 구문 오류가 나와버리네요. 따옴표 해주지 맙시다. 그냥 하면 그냥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따옴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냥 데이터베이스 뭐라 그러지? 공간은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가구라든지 뭐 이런 게 아예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가구는 테이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이제 그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어는 똑같습니다. create를 쓰시고 create
테이블을 입력하시면 돼요. 이름은 저는 노트로 할 거고, 그 내부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그냥 이렇게 띄워놓으시면 끝나지 않고 쭉 이어서 쓰실 수 있어요. 여기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아이디, 시리얼이 뭐냐면, 그러니까 순서대로라는 뜻으로서 그냥 이제 입력이 되면 그 순서대로 숫자를 넣어주겠다는 의미예요. 뭐 첫 번째 뭐 어떤 애가 들어왔으면 너 1번, 다음 들어오면 너 2번, 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번호를 매겨주겠다는 의미고, 다음에 중요하게 나오는데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면 이제 기본 키라는 건데, 테이블 내에 데이터들이 쭉 나중에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데이터가 중복이 되는 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현재 뭐 이렇게 보면 크리에이트 타임이 뭐 물론 같을 경우는 좀 적지만, 이거랑 뭐 네임이랑 타이틀이 동시에 그것도 같은 시간에 똑같은 게 중복해서 쫙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얘 데이터의 무결성이 좀 사라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세상에 엄청나게 그냥 동일한 사과가 4개가 존재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사과 좀 갖다 줘 하면 이 4개 중에 무엇을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모두 다 갖고 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3개를 갖고 와요? 왜냐면 사과를 들고 오라 그랬지 몇 개를 들고 오란 말도 안 했고, 우리는 완전 무결한 사과를 주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몇 개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그런 개별성을 두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들, 이게 만약에 크리에이트 타임도 같고, 유저네임도 같고, 타이틀도 같고, 콘텐츠도 다 같다면, 이런 구별을 해줄 수 있는 녀석이 바로 이 아이디인 프라이머리 키로 해가지고 구별을 해주는 애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물론 얘를 안 만들어줘도 돼요. 크리에이티드 타임이 만약에 실제로 다 다르게 사용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저희가 대규모 서비스나 이런 게 아니지만, 동시에 막 수만 건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쭉 이어서 써보면, 여기는 소문자로 쓸게요. 이제 타임 스탬프가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타임을 저장하는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현재 보시면 이렇게 2022년 2월 4일처럼 이렇게 짝대기로 표현할 수도 있고, 짝대기가 없이 표현할 수도 있고, 점으로 표현할 수 있고, 혹은 시간만 시계에 나오는 것만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시계에 나오는 것과 달력에 나오는 것 모두를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하나로 타임 스탬프라는 형식을 저는 사용할 것이고, 디폴트 한 다음에 커런트 타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커런트가 현재 타임을, 만약에 데이터가 인설트가 삽입이 되면 현재 시간을 여기에 넣어라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유저네임은 절차인데 여기 10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10은 무슨 의미냐면은, 유저네임은 10칸, 그러니까 10글자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여기 난너를 입력할 거거든요. 난널이 뭐냐면 여기는 비워질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난널로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차후에 검색 기능을 제가 만들어낼 건데, 이 검색 기능에 이름을 넣게 할 거예요. 근데 이름이 없다면, 이름이 비어져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난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수정할 때 유저네임과 타이틀이 동일한지를 판단을 함으로써 저희가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수정할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난널로 지정을 할 거예요. 특히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발차는 255칸, 타이틀이 아무리 길어도 이 정도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잡았고, 콘텐츠가 뭐 들어갈 거냐면은 글 내용을 담을 건데, 이 벌차는 글자 수를 정해줄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긴글도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로 닫고 쓴 글로 땅. 그래서 테이블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elect라는 게 있거든요. 뭐 좀 나중에 좀 select가 뭘 하는 거냐면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 리드를 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select 별을 누르면 전부로 보여달라는 거고 이제 from 어디냐면 from은 뭘 쓰는 거냐면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테이블의 이름은 아마 그냥 노트를 쓰면은 나오네요.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디와 시간, 이름, 그다음에 제목, 내용 이렇게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대로 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CRUD, 즉 CRUD가 있는데 create, C는 뭐냐면 create, R은 read, 다음에 U는 update, D는 delete라고 하죠. 저희가 파일을 관리하거나 다룰 때는 이제 생성을 먼저 하고 그것을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읽을 때 쓰기도 하고 다음에 그것을 틀린 내용 있으면 수정도 하고 이제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이걸 지우는 방식. 그래서 이것을 약간 데이터가 다뤄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처음에는 저희는 인설트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인설트가 뭐냐면 저희가 이 레코드라고 하는데 아니죠, 행을 추가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행이죠. 여기가 열이고 그래서 행을 추가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여기 그게 insert라고 하는 것이고 insert인데 insert의 into가 뭐냐면 이제 into는 여기 테이블 네임 현재는 저희가 노트 테이블 하나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노트 테이블 안에 여기에 이 뭐라 그러죠? 열 목록들을 여기에 넣어주시고 그다음 밸류들을 쫙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끊어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지원해놨는데 이거를 이거를 서먼으로 바꿀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미리 저장을 해놨는데 이제 이 부분을 복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아마 CMD 쪽에서는 그냥 바로 입력이 될 텐데 이제 저는 경고를 미리 해주네요. 이거는 입력 부분에 잘못된 코드들이나 에러나 이런 해킹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서 인서트 된 거 제가 5개가 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있는데 제가 했는데 이제 이렇게 저장되신 것을 인서트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는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다음에 이제 리드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 셀렉트 코드를 읽는 방법인데 이제 리드는 어떻게 해요? 방금 보셨죠? 테이블이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때 사용했던 방식 셀렉트를 사용하고요. 여기 중간에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가져올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 네임만 가져오고 그 중에 그럼 노트 이거 좀 잘못됐네요.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뭐냐 PPT에 있는 내용은 좀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셀렉트 여기에 어떤 열을 갖고 올 건지 쓰고 여기에는 어떤 테이블에서 갖고 올 건지를 쓰고 그 다음에 where절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where이 뭐냐면 이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유저네임이 someone일 경우에 갖고 오라고 했지만 저는 좀 딴 걸 해가지고 타이틀이 트래쉬인 거를 자로 가져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왔죠? someone이라는 사람이 타이틀이 트래쉬라는 것을 작성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셀렉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U에 해당하는 부분에 업데이트를 갖고 와야 되는데, 업데이트는 뭐냐면 레코드를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하면, 업데이트. 뭘 업데이트 할 거냐? 노트 테이블에 있는 걸 업데이트 할 건데, set,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건데, 저는 이제 타이틀을 C로 변환시킬 거예요. 근데 무엇을 C로 바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정이 원래 있는 것에서 그거를 바꾸는 건데, 원래 있는 걸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레코드 중에. 그래서 그거를 뭐로 할 거냐면은, 그걸 정해주는 게 뭐냐면, where이고, 그 중에 저는 타이틀에, 이제, hello world인 얘를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실제 업데이트 된 걸 보실 수 있고, 근데 실제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select. 타이틀만 보도록 할까요? 다 보면 아마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타이틀인데, 어디? 프롬에서, 노트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인데, 타이틀이, 시내를 진짜 바뀌었는지 확인해보면, 예, 실제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죠. 다음에 이제, 델리트, 뒤에 해당하는 부분이 델리트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는 레코드를 삭제하는 명령으로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델리트 프롬 어디서 제거를 할 거냐면은 노트에서 where 타이틀이 그러니까 제목이 트래시네를 제가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면 실제로 삭제된 것을 보실 수 있고 진짜 삭제가 되었는지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트래시가 아까 있었는데 분명히 셀렉트 트래시가 있었는데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는 4가지 방식을 배워봤습니다. SQL로 하는 걸 배워보셨고요. 근데 이제 SQL 좀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린다면 SQL 인젝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나무위키에서 가지고 와봤는데 클라이언트의 입력값을 조작하여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은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 네이버에 만약에 만약에 이제 아이디를 설계를 해놨을 때 아마 이렇게 설계를 해놨을 거예요. 어떻게 설계를 해놓냐면 select 유저네임 어떻게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유저네임 from 유저 데이터 유저 해놓고 where 아마 유저네임 아이디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아마 저희는 유저네임을 하지만 여기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아마 코드를 짜놨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 SQL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ID 값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거죠. 이 ID 값에 이걸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DKA 여기에 select 물론 여기는 분명 막아놨을 겁니다. 대기업인데 이런 거 하나 안 막아놨겠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해놨겠죠. 의도에 맞게, 해커의 의도에 맞게. 이런 식으로, 셀렉트문을 작성해서 다시 또, 하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해킹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입력값에 SQL 문들을 작성을 해내서 해킹을 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입력값을 받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SQL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SQL 그 데이터베이스는 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요한 서비스를 만드신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꼭 데이터베이스 과목 이제 유튜브나 공개 강의들 이제 대학교 공개 강의 같은 거를 꼭 들으셔서 아니면 뭐 컴공을 나오신 학생분이랑 당연히 배우시겠지만 아닌 분들은 꼭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는 네 가지 방식을 SQL을 이용해서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